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번 재보선 영입인재 1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변호사님이시고요. 울산 갑구에 출마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태진입니다. 마이크가 너무 먼가요? 예, 네, 좀 좀 가까이 땡겨서. 앉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이 저분 누구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저희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그리고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전태진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간단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막 포부를 밝히시는데 그럼 뭐 기자님께서 거기까지는 질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두는 좀 짧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좀 밝히기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 측에서 그 연락이 와서 이제 울산 남구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인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 인재 그리고 좀 젊고 참신한 새로운 좀 인재이면 좋겠다. 그런데 전태진 전 변호사가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같다.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좀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언제쯤 연락 받으셨어요? 구체적 시점도 좀 밝히기가 어려우세요? 길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제 어쨌든 전략공관위가 뜨고 그 다음에 나온 그렇습니다. 거다. 원래 울산이 고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울산에 태어났고요. 남구갑이 울산 남구갑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 대학교 진학 전까지 살았고요.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도 거기서 다니고. 유치원도 거기서 다니시고. 전부 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살기도 전부 거기서 살았습니다. 딱 남구갑 거기. 부모님도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지금 울산에 살고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저기 울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울산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그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정치에 좀 관심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변호사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업무도 이제 업무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이제 좀 어떤 공익적 영역에서 좀 활동하고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있었고요. 또 제 고향 울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여러 무슨 변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역할을 하셨다고. 그때는 이제 정부 부처들 자문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한 게 그 법무부인 정세라는 곳, 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님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설립한데인데 제가 첫 그 변호사 활동한 첫 직장이 법무부인 정세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법무법인에 입사해서 한상혁 변호사님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의 의뢰인이 노무현 대통령님 사건이었습니다. 댓글창에 노무현 변호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직 대통령님의 그 사건만. 그래서 이번에 참 울산 남구갑이 또 어떤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좀 틀을 깨야 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또 선거에 출마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책 제목처럼 정말 좀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저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울산이라는 곳은 민주당에게 그닥 이렇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험지. 사실은 직전 총선에서도 전운수 후보가 패하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호 의원이 승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선거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정이 발표되고 이제 지금 울산을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울산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예전과 다르게 지금 울산의 어떤 민심이나 정서도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국정 운영 철학이 철저히 민생 실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울산 시민들께도 정말 많이 공감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울산의 어떤 정서라든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의 현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울산 하면 이제 뭐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인데 울산의 산업화 역사 길다 보니까 그 울산의 산업도 노후화되고 도시도 노후화되고 지금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그런 인구 유출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안들을 해결을 해 나가려면 정부의 어떤 그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제 그 만약 이제 그 울산 시민 남구갑의 대표가 정말 국회에 가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싸움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말 협력해서 울산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일꾼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울산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설득하면은 또 좋은 선택, 선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을 좀 만나보셨어요? 예, 많이 어떤 만났습니다. 반응이든가요? 일단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반갑다 또 네.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만큼 또 울산 정치를 좀 바꿀 계기다. 울산이 정말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 그중에 특히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꼭 이겨달라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예.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가 이제 울산 당선이 되면 울산 남구갑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지금 산적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자문을 하면서 터득한 그런 경험과 능력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중앙 정부와 울산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싸우고 대립하는 정치, 차이를 부각시키는 정치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지난주 이제 갤럽 조사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를 찍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또 야당 심판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 1년이기 때문에 평가 성격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론이다. 국민의힘 회초리 세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종합되는데 실제 울산에서는 뭐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지 여기도 이제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해야 되는 정치 환경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시민분들도 지금 이제 뭐 그쪽에서도 국민의힘 쪽, 특히 남구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많이 당선되고 활동하셨는데 뭐 그분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가서 계속 정부와 싸우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떤 울산 시민들에게 삶에 필요한 그리고 울산의 발전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과 지원을 따오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어서 유명세는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상대 후보.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전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낮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이를테면 전태진 변호사님을 좀 어필할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아까 이제 울산의 산업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도시도 노후화돼 있고 무엇보다 인구 유출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울산을 이제 과거에
울산의 과거의 영화를 누리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된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김태규 후보하고의 어떤 차별점, 특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김태규 위원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뭐 여러 번 그 전에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아시고 있듯이 그 김태규 위원장님이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 전 위원장과 함께 어떤 방송 장악도 시도도 많이 하셨고 또 뭐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부적절한 언행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비판하고 뭐 그런 좀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있어서는 울산 시민이 울산 남구갑이 아무리 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합리적인 보수, 좀 중도적인 보수 분들은 좀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훌륭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국회에 진출을 하면 뭐 정말 어떤 대정부 투쟁에 거의 선봉에 서서 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랑 사사건건 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달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우는 관계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뭐 일단 그래서 울산에 정말 필요한 어떤 활동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정부기관, 국가기관 자문을 다양하게 하면서 폭넓은 경험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정말 진정 울산에 필요한 울산 발전에 필요한 울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울산 시민들께도 시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우 의원 지역구였는데요. 김상우 의원하고는 어떻게 뭐 안면이 좀 있으십니까? 거기도 좀 친하십니까? 김태규 후보하고 더 친하십니까? 김상우 의원하고 더 친하십니까? 김태규 위원장님하고도 뭐 친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은 이제 그 고교 동문이 선후배고 또 이제 법조 동문회가 또 있습니다. 학성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몇 차례 뵀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 나누고 뭐 그러는 사이고 김상우 의원님은 인재영이 요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몰랐고요. 그런데 뭐 그때 인재 영입할 때 김상우 의원님이 저에게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게 생각한다.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울산의 발전, 울산의 변화를 함께 이뤄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상우 의원이 본인도 몰랐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물론 뭐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 지역에 누가 준비 중이다라고 꼭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정 정도의 라포가 있는 것이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김상우 의원이 좀 도와줍니까? 근데 자기 선거도 바쁘죠 지금 단일화하느라고. 근데 지금 뭐 경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천이 확정됐고 그리고 김상우 의원님은 울산시장 후보, 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뭐 일종의 러닝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손잡고 같이 열심히 뛰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두 선거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같이 뛸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